화이팅! 가봅시다. 56번 한번 해볼게요. 56번. 추추추. 5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56번에 뭐라고 돼 있어? 1학년 학생 4명, 2학년 학생 4명, 3학년 학생 4명이 있는데 각 학년의 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바는, 자, 적어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여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는 적어도는 여사건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거는 효율의 문제일 뿐이야. 기계적으로 반응하지는 마세요. 직접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직접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1학년 4명, 1학년 4명, 2학년 4명, 3학년 4명이야. 그랬을 때 5명 중에서 적어도 1명씩은 뽑을 거래. 5명을 뽑을 건데.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몇 명일 때? 1명, 2명, 극단적인 것부터 하자. 1명, 3명일 때 한 번.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1명, 2명일 때잖아. 맞지? 오케이? 자, 따라서 1명, 2명일 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가볼게. 얘들아, 1명, 3명. 자, 뭐부터 정해줘야 돼? 생각을 해봐봐.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뭐부터 정해야 돼요? 몇 학년을 3명 뽑을지 정해야 되죠. 맞아? 그게 몇이야? 3시1이라는 거 알겠지? 자, 3시1 이렇게 되는 거야. 3시1. 자, 3시1이 왜 나왔다고? 자, 3명 몇 학년? 이거 정한 거야. 정한 거. 그럼 정했어. 1학년이 3명이래. 그럼 끝이야. 나머지 2학년, 3학년은 무조건 1명씩 뽑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여기에 3명, 그 다음에 여기에 1명 정해진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채워주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이 3명 뽑는다고 정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몇이야? 4시3이잖아. 4시3. 그러면 띡띡띡 끝. 맞죠? 그런 다음에 2학년 중에서 1명, 3학년 중에서 1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경우의 수가 어려운 학생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큰 거를 먼저 정해준 다음에 그 안에를 결정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큰 거를 결정해. 가장 큰 그릇을 결정한 다음에 이 그릇에 누구를 담을지를 결정을 하라고. 항상 머릿속으로 그 순서로 계산을 하라고. 묶음을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묶음의 내부를 주의 깊게 보셔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자, 1명, 2명, 2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한 건 몇 명이에요? 1명이잖아. 야, 몇 학년을 1명 뽑을 거야? 3시1. 얘는 1명이 도대체 몇 학년이니 정한 거예요. 몇 학년이니. 맞아? 됐죠? 자, 곱하기. 자, 예를 들어서 1학년이 1명이라고 생각해보자. 몇이야, 그러면? 어디 갔어? 4시1이죠. 4시1. 자, 그럼 1학년 끝. 2학년은 2명이래. 4시2. 3학년도 2명이래. 4시2. 당연하죠? 매끄럽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6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92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3 곱하기 4니까 12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러니까 몇이야? 144에다가 3 곱해 432. 언더스탠드? 이건 쉽죠? 그래서 정답이 624예요. 얘들아, 경우의 수 문제에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는 절대 똑같이 안 나와. 절대로. 왜냐면 이거는 그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함수 문제도 아니니까.
절대 똑같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문제의 핵심 뭐야? 항상 가장 큰 묶음을 결정하시고 그 묶음의 내부를 나열하는 습관, 그러니까 뽑는 습관, 그렇게 좀 사고 체계를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갑시다. 58번 가볼게요. 자, 58번에 서로 다른 8개의 사탕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몇 개의 초콜릿이야? 7개의 초콜릿이다. 자, 얘들아, 서로 다른 사탕이 8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뭐야? 초콜릿이 몇 개야? 7개. 이래 돼 있죠. 모두 서로 다른 세 상자 A, B, C에 넣을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조건. 가조건이 뭐야? 사탕의 개수가 하나인 게 있대. 사탕 개수가 한 개인 상자가 있대요. 몇 개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있대. 그 다음 나 조건에 뭐라 돼 있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초콜릿. 여기 또 적어도 나와 있네. 그럼 또 적어도니까 뭐 6건? 에이, 아니라니까. 이해됐지? 적어도라는 문제는 그냥 약간 그냥 하나씩은 주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각 상자에 들어있는 사탕 개수와 초콜릿 개수의 합은 항상 얼마다? 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는 어떤 컨셉으로 결정을 할 거냐면 저는 이런 컨셉으로 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상자가 서로 다르죠, 다. 그치? A, B, C 서로 다 달라. 일단은 나는 묶음을 먼저 만들 거야. 묶음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바구니 2번 묶음, 3번 묶음을 만들고 이거를 A, B, C한테 나눠준다라는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묶음을 결정을 한 다음에 A랑 B랑 C한테 배부하는 거야.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묶음을 먼저 나누겠다고. 이해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사탕의 개수가 몇 개인 상자가 있다? 하나인 상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상자는 사탕이 한 개야. 그런데 다조건에 의해서 그 상자는 초콜릿이 무조건 몇 개여야 돼? 몇 개여야 돼요? 얘들아, 다조건 봐봐.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는 항상 5개래. 근데 어떤 상자가 사탕의 개수가 1개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초콜릿 몇 개냐고. 4개잖아. 이게 바로 한 묶음이라고. 이게 바로 한 묶음이야.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는 내가 이제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나 조건이 뭐라 돼 있어? 각 상자에는 초콜릿이 적어도 1개 이상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초콜릿이 꼴랑 7개거든? 꼴랑 7개인데 이 새끼가 4개 가져갔지. 졸라 욕심쟁이지. 그럼 초콜릿 몇 개 남았어요? 초콜릿 3개 남았죠? 상자가 몇 개 남았어? 그러니까 묶음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근데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2개 아니면 하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묶음은 초콜릿이 2개고 어떤 묶음은 초콜릿이 1개라니까. 결정이 된다고, 그냥 결정이.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탕 개수는 얘는 몇 개겠어? 성우야, 사탕 개수 몇 개겠어? 얘는? 다 더해서 5개라며. 초콜릿 2개라며. 그래, 3개. 그 다음에 가장 아래 경우는 사탕이 몇 개겠어요? 4개겠죠.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야. 묶음을 먼저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간다. 큰 거를 결정을 했지. 야, 여기는 사탕 4개 들어가야 되고 초콜릿 하나 들어가야 돼. 결정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뭐 해야 돼? 넣어야지. 이해됐어요? 그럼 갑시다.
첫 번째 묶음을 채우는 방법의 수 한번 찾아보자. 자, 사탕 몇 개 들어가야 돼? 하나 들어가야 되지. 몇이 몇이야? 사탕 8개니까. 몇이 몇? 8시 1이죠? 그 다음에 초콜릿 4개 들어가야 돼. 7시 4야. 결정하는 거야. 그 아래는요. 사탕 하나 나눠줬으니까 사탕이 7개 남았거든? 그럼 7개 중에서 3개야 얘는. 곱하기 얘는 초콜릿 지금 4개 나눠줬으니까 3개 남았거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야. 그러면 얘는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남아있는 짜발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그 형식상 제가 써드릴게요. 사탕이 4개 남았는데 4개 가져가야 된대. 그 다음에 초콜릿이 하나 남았는데 하나 가져가야 된대. 이해됐어요? 한번 이해됐니? 괜찮지?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럼 묶음이 결정이 됐어. 자, 이제 꽃바구니가 다 완성이 됐어. 이제 들고 가기만 하면 돼. 야, A야, 너 뭐 가져갈래? 선택권 몇 개? 3개. 야, B야, 너 몇 개 가져갈래? 선택권 몇 개? 2개. C야, 너는 그냥 남아있는 거 가져가. 선택권 몇 개? 1개.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날레로 곱하기 몇 팩? 곱하기 몇 팩? 3팩. 컨셉 이해돼요? 괜찮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소인수 분해하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결과값만 써드릴게요. 얘들아, 이거 소인수 분해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계산상의 편리성을 좀 추구하자. 얘들아, 봐봐. 이런 것들 계산상의 편리성. 7C4랑 7C3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2번 계산하지 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8 곱하기 35야. 8 곱하기 35. 근데 여기서 또 8 곱하기 35니까 280이라고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문제에선. 왜? 이 문제는 뭐 된 게 필요하니까.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 된 게 필요하니까 280이라고 쓰면 바보야, 바보. 맞죠? 오케이. 자, 하여튼 간에 이거 2개가 똑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2번 계산할 거를 한 번만 계산하자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2승 곱하기 7의 2승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그래서 다 더하시면 10입니다. 10.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자, 얘들아, 선생님이 약간 항상 수업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58번 니네가 읽기도 전에 선생님 풀잖아. 그치? 그럼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럼 58번을 푼 거는 내가 푼 거지. 그치? 내가 푼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필기를 열심히 해요, 보통. 근데 그러고 안 봐. 안 본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아시겠지?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는 복습할 때 무조건 선생님이 써준 풀이 무조건 가려놓고 한번 해보는 거야.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문제가 풀렸어. 그럼 선생님의 풀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렸어. 그럼 선생님의 풀이를 뭐 해야 돼? 참고해야죠, 당연히. 그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항상 우려스러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줄 때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내가 풀어준 건데 너네가 복습을 안 할까 봐. 아시겠지? 그러니까 꼭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 짬내가지고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매 문제가 다 어렵고 매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런 건 아니잖아. 매 시간마다 그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나오잖아. 막 20문제씩 나오는 건 아니잖아. 뭐 한 대여섯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학습을 하려면은 짜투리 시간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1교시에서 2교시 끝나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그때 58번 좀 어려웠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짜투리 시간 이용해야 돼. 복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복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예시로 들면 선생님은 인강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강이 한 번 들을 때 4시간짜리 인강이었어. 그때 1타 강사였던 양반이 강의가 길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복습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렸어. 복습하는데 3시간 막 이렇게 걸렸단 말이야. 근데 근데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복습을 되게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되게.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돼. 문제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간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 앞에서 떠들고 있는 저 인간 거를 다 흡수하려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거 흡수를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 복습을 해야죠, 당연히.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58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마 57번, 59번
뭐 60번은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60번 한번 풀어보자. 60번은 추가 좀 할게요. 60번하고 61번만 풀고 오늘 이 정도로만 할게요. 60번 한번 해보세요.